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이 주간 시장 트렌드와 주도 테마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업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강의를 좀 빼먹었는데 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지난주 트렌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난주 트렌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큰 테마의 주도를 보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주간시장 핵심 요약 이렇게 돼 있죠. 3대 핵심 동력 로보틱스 그리고 AI 대세론, 두 번째로는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확장, 세 번째로는 정책과 구조 개편이다라는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로보틱스 중심의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예를 들면 이 IPO를 예를 들었을 때 한 120억 달러 이상을 지금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20조 정도 되죠.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CES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봇상 이런 것들을 아틀라스가 받았고, 그리고 피지컬 AI의 연결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수요와 공급을 다 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은 아마 현대자동차 그룹이 유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자율주행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고 있어요. CES에서 직접 젠슨왕과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우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들어가는 그 AI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공급 업체의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공급 업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내부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이야기를 했는데 빅테크 전력 수요로 인해서 원자력이 굉장히 집중을 집중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정부도 친원전 정책 이제는 원전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원전 가동률 89%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전은 한번 건설하면 전력을 생산하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짓기 시작해 2035년 정도 돼서 우리가 그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빠른 수요 예측과 건설이 들어가야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친환경 전력 설비와 그리고 전력 공급망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 개편 그것과 함께 거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다 무슨 반도체 산단이나 전력망이나 이런데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GPU 26만 장 돌리는데 저기 원자력 발전소 한 개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전력망을 개편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좀 다른 방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하는데 전력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들어와서 AI가 돌아갈 때 순수하게 그 GPU를 돌리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데 그만한 전력이 우리나라 전력을 재편해야 될 정도로 들어갈 거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관련된 산업군들이 그 AI 데이터 팩토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피지컬 AI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력 소비가 필연적으로 늘어나죠. 그런 부분들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보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들어가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영토를 반환하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러시아 영토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도 역시 재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거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전체적으로 8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 120조? 8천억 달러, 예. 12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EU하고 미국의 자금이 한 5,500억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지원으로. 예, 어마어마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여기 건설 사업, 그러니까 재건 사업에 들어오는 걸 과연 허용해 주겠느냐. 꼭 필요한 공급망의 어떤 장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유럽 업체들이 그런 재건 사업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내는데 한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차라리 우리나라는 이 러시아의 재건에, 러시아 방면의 재건에 숟가락을 얹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책하고 구조 개편. 자,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상법 개정안, 두 번째로는 중국의 그 부가가치세 환급 철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까지는 수출 업체에 대해서 VAT를 환급해 주던 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태양광도 있고 저기 2차 전지도 있죠. 그쪽이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 자체가 약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중국의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혹은 전력망에 대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둥, 지금 중국은 얼마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중국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그런 세계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드라이브라는 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부가세 환급만 해도 거의 그죠? 굉장히 큰 그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지원, 국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제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강화할 때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체적인 세계적인 생산 시장에서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세 가지 주제들이 따라갑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 로봇 제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을 만드는 감속교와 부품 업체들이 테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내부의 밸류체인 있죠. 현대모백스라든가 현대오토헤버로 대변되는, 그죠? 현대모백스 로봇 대표주라고 볼 수 있고, 오토헤버는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시스템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현대차의 밸류체인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피지컬 AI의 수요와 공급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것이 IPO라는 형태로 먼저 그 자금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대차 그룹을 지금의 자동차 생산업체 수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로봇 어떤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플레이어로서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관련돼서 로봇을 제조하거나 부품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대차와 관련 있는 그런 테마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하고 전력망 이쪽이 되겠죠. 자, 메타나 빅테크들이 AI 센터용으로 6.6기가와트 전력 확보를 하는데 이걸 원자력 형태로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은 일단 국가 주도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수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급 자체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용률을 89% 목표를 하고 있고, 신규 원전 건설해야 된다,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전력 복구를 위해서라도 그 에너지와 관련된, 즉 전력망이나 LNG 같은 경우는 LNG에 관련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LNG는 미국 그 알래스카에서 생산해서 어떻게든지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LNG선이 필요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지을 거예요? 못 짓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이 마음대로 제대로 지을 수 있냐? 못 만들잖아요. 일본 못 만들어요, 제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중공업을 주도로 한 그런 LNG 전문의 선박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수주 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전 설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나 대장이죠. 거기에 우진엔텍이나 한정기술의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전력기기 전선은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은 지금 LS는 다 좋아요. LS는 다 좋은데 전망도 좋고 그렇긴 한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SX라고 하는 회사를 추가 상장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LS 일렉트릭 아니면 LS 쪽에서 지금 떼어내서 일부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 거, 혹은 이제 별도로 상장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효성경험이나 재룡전기 같은 것들 주목해 주시고, 에너지 인프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우건설과 함께 다른 조선사들도 한번 주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정책 변화와 매크로는 전 세계 시장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평가 지주사와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LS나 한화나 두산, 현대제프홀딩스나 삼성물산, 이런 데들 주로 지주사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도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발 반사 이익으로 중국의 2차 전지나 태양광 수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중국산 저가 공세가 완화되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내 기업 가격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 리튬 가격 반등하는 건 그거 환급 조치되기 전에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마티나 에코프로마티리얼이나 오시아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데들 주목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띄워주려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업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정책적인 어떤 지원은 받고 있지만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심 종목 큐레이션 좀 잘 봐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거,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나 SPG 이런 것들, 이노스페이스나 현대문백스, 이런 것들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 밸류업은 LS, 두산, 포스코홀딩즈는 두 가지 다 걸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즈, 이런 쪽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역시 에너지 전략에선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 그것을 못지않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우진엔텍이 계속해서 예, 여러 가지 전력 공급망 관련돼서 걸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자주 걸리는 회사들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 조선건설 기계 쪽 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끼운다고 하면 건설주들 예, 주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시장 전망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순 테마를 중심으로 한 데서 실적주 중심으로 한번 예, 시각을 돌려주시고 일단 소문만 무성한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실적을 내고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쪽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 기반 그래서 상법 개정이나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국제 정세 변화 이런 부분들과 결합된 두 가지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정책의 변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그 교집합 구간에 조금 기회가 테마적인 기회들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이번 주 전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